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랭크 50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알 줄로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설명은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자면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이 동사만으로도 충분히 주어를 설명할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동사의 성격상 우리말의 해석적으로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러니까 혹은 목적어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타동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사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뭐뭐에 관해서 토의하다라는 discuss라는 동사가 있다고 봅시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discuss는 뭐뭐에 관해 토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관해 토의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신 바로처럼 우리말의 해석상 뭐뭐에 관해 토의하다. 여러분들이 입에 익어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타동사 입에 익어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대체로 뭐뭐를 혹은 뭐뭐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얼얼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얼얼이라는 우리말의 어떤 이 조사가 들어가는 말이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discuss라는 동사는 여러분 해석을 해보시면 뭐뭐를 토의하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뭐뭐에 관해서 토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discuss라는 말 다음에 전치사 뭐뭐에 관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about이라는 전치사를 뒤에 동반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 즉 문법적으로 이게 오류라는 생각이 전혀 잘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의외로 다수가 곳곳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랭크 50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오해하기 쉬운 타동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동반되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적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전치사가 동반되면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 때문에 이 discuss라는 이 동사는 순수한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석상의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말의 어떤 습관적 착각에 의해서 전치사가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discuss라는 이 동사가 물론 당연히 동사일 때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그냥 바로 나오면 됩니다. 뭐뭐를 토의하다. 바로 나오면 되지만 이것이 명사형으로 바뀌었을 때 discussion 이렇게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뀌었을 때 뭐뭐에 관한 토의라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는 뒤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죠. 뭐뭐에 관한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뭐뭐에 관한이라는 말에는 about이라는 말도 있고 뭐 on이라는 말도 있고 뭐 over라는 이런 전치사도 우리가 쓰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about이 다른 품사로 이 동사가 바뀌었을 때, 특히 명사형으로 바뀌었을 때 이 전치사가 다른 전치사가 동반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사형일 때도 이런 전치사가 같이 이렇게 동반되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영어를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거꾸로 돌아가면 자동사로 오해하기, 즉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동사들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고 다 꼼꼼히 익혀두자. 그것이 랭크 50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부분을 뒤쪽에 우리가 잠시 보기 전에 기출 대표 문항을 잠깐 보면 여기도 보시면 approach가 어디에 접근하다, 어디에 접근하다니까 마치 전치사 이 to가 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없어도 그냥 해석은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전치사를 써놔도 이게 원래부터 있었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까 디스커스의 명사형인 디스커션도 마찬가지지만 어프로치는 동사형과 명사형이 똑같습니다. 동사형도 어프로치, 명사형도 어프로치입니다. 근데 어프로치란 말이 명사형으로 쓰였을 때 어디에 대한 접근, 어디에 대한 접근 방법,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말을 썼을 때 어디에 대한 접근 방법 이렇게 할 때 전사 to를 또 이렇게 동반을 시켜요. 그래서 더더욱 to가 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2번 같은 지문이죠. 2번 같은 예문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approach는 동사로 써 있지만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경찰이 시청에 silently 조용하게 접근을 할지 안 할지가 확실치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유명한 미국 건축가가 기억이 되고 있다. 뭐 때문에 기억이 되느냐? 거의 독특한 접근 방법. 뭐에 대한 접근 방법? 건축에 대한 거의 독특한 접근 방법. 여기는 명사형으로 써 있죠. 이럴 때는 당연히 to가 여기에 또 to가 쓰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 2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형일 때와 동사형일 때를 착각, 즉 명사형일 때 전치사가 동반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도 뭐고 동사형일 때도 같이 전치사가 뒤에 있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대표적 동사들을 몇 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 충분히 익혀도 될 것 같아요. 자, approach는 방금 했던 거고 여기 보시면 attend라는 동사 있죠, 그죠? attend가 어디에 참석하다, 회의나 이런 파티에 참석하다, 혹은 어떤 학교에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 이거는 타동사로서 뒤에 전치사가 동반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attend 다음에 to라는 전치사가 별도로 오긴 와요. 오면은 재학 중이다, 참석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에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뜻이 다르죠. 어디에 집중하다는 뜻이고 또 attend 다음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뭐뭐에 시중을 들다, 그죠? 뭐뭐에 시중 들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to가 나왔을 때 집중하다의 뜻일 때 이 attend는 우리가 명사형이 attention이라 하죠, 그죠? attention. 여러분들 많이 본 명사형이죠. attention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시중 들다 뭐 이렇게 했었을 때는 attendance 이런 표현을 쓰고 시중 드는 사람,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럴 때 우리가 attendant를 하죠. attendant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light 비행기 flight attendant이라면 비행기 승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studious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말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flight attendant. 그래서 뒤에 다른 전치사가 이런 것들은 또 있긴 있어요. 있으면 대신에 뜻이 각각 다르죠. 참석하다, 재학 중이다 할 때는 전치사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answer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대답하다, 뭐뭐에 대해 대답하다 이렇게 할 때는 전치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answer가 또 명사형도 똑같은 모양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뭐뭐에 대한 대답이랄 때는 또 to라는 전치사가 또 와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 answer가 명사형 같으면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answer to the question이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형으로 쓰인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to가 오면 틀린 거죠. consider도 마찬가지고 consider는 그나마 여러분들 그렇게 전치사가 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나마 그렇게 덜 헷갈리는 거고 enter 이것도 참 헷갈리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를 들어가다 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쓰면은 이것도 역시 더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쓰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enter into라는 표현이 또 따로 있습니다. enter into를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일을 착수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다, 착수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explain도 마찬가지. 뭐뭐에 관해서 설명하다. 절대로 전치사 쓰면 안 돼요. leave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떠나다 이렇게 할 때 leave 다음에 어떤 장소가 바로 나오면 이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장소를 떠나는 거고, 만약에 leave for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어디를 향해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를 향해 어디를 향해 떠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leave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올 때는 그 장소를 떠난다. for를 썼을 때는 그 장소를 향해 떠난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떠난다 그러면 from 이런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reach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도달하다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at이나 to. 그 다음에 marry도 마찬가지. 누구와 결혼하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여러분들 marry는 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 우리가 get married 수동 표현으로 이런 걸 우리가 get 플러스 pp는 우리가 동작 수동이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get married to 어떤 결혼하는 것의 어떤 행위를 뜻할 때 우리가 누구와 결혼한다 이럴 때 여기에 get married to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표현이 있고 그냥 누구와 결혼한다 할 때 전치사가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survive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살아남는다. 어디에서라는 말 때문에 전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절대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sweet become.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어울린다는 뜻이다. 어울리다는 말 있죠. 요거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 꼭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치사가 없이 사용되어야 되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전치사가 옴으로써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그런 동사들인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리치라든지 이런 동사들은 실제로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에 도달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때로는 여기에 전치사를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 원어민들도 실제로 전치사를 쓰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많이 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스쿨 그래머죠, 그죠? 그래서 규범 문법을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정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치사가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가 이렇게 동사 어디에 도달하다 이렇게 할 때 전치사가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의 지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래서 그렇구나, 실영어에서는 쓰기도 하는구나. 아직 이것이 규범 문법에서는 인정을 하진 않지만 실영어에서 쓰기도 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 외에도 우리가 몇 가지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에게는 복잡한 상황이니까 기본 상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실영어에서 사용하기도 하느냐, 이거는 우리 말의 습관에서도 우리가 전치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실제 영어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실제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원어민들도 입장에서 봤을 때 뒤에 전치사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이 원래는 틀린 그것을 우리가 규범 문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게 보편화돼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즉 나중에는 결국은 그거를 실제 규범 문법, 스쿨 그래머를 인정해주는 그런 표현들도 왕왕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과정의 하나라 이렇게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개인적으로 누가 글을 썼는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정통한 어떤 잡지나 정통한 신문이나 정통한 어떤 글에서 이런 리치 다음에 전치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표현을
발견했을 때는 이런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뭐 학교 문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자, 그러면 테스트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이랬습니다. 1번에는 여러분들 바로 보이죠? 어디에 들어가다 to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겠죠. enter 바로 enter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자, 우리는 마라톤에 진입했다 이 말이죠. 마라톤은 장소가 아닌데 뭐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 여기서는 진입했다,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어떤 장기간의 어떤 힘든 일을 시작했다, 뭐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우리가 흔히 SNS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site allow us to reach our friend anytime, anywhere. 그래서 친구에게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친구에게 다가갈수록 해준다 했습니다. 여기 리치는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없습니다. 뒤에 전사가 안 왔으니까 틀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Can you explain about? 틀렸죠. 뭐를 설명한다 할 때 전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목적어가 나와요. 그런데 explain에 대해서 조금만 부가적으로 더 설명하자면 explain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오히려 사형식 동사로 우리가 착각을 아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우리가 해보면 사형식 동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으로 써놓고 이게 맞다라고 착각을 하기 아주 쉬워요. 절대 이 동사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설명한다 하려면 그 에게에 해당되는 사람 앞에 to를 반드시 꼭 적어야 돼요. 알았죠? to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설명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어쨌든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는데 tight communities, 어떤 결속력이 강한 지역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결속력이 강한 지역사회에서는 범죄도 적고 재난에서도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뭐뭐에서 살아남는다, 뭐뭐에서 생존한다 라는 S라는 말 때문에 전치사가 오면 될 것 같지만 오면 안 돼요. 바로 목적을 써야 됩니다. better라는 용어를 빠뜨렸네요. 그죠? 더 잘 재난에서 더 잘 살아남는다, 생존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이죠. 결속력이 높으면 아무래도 서로 도와주고 할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대개 죽임을 당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공주랑 결혼한다 했습니다. 누구누구와 결혼한다 할 때 전치사를 쓰지 않죠. 맞나?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치링, 속임수. 여기서 속임수는 어떤 그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부정행위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행동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 become 다음에 목적어가 와서 이때 become은 불완전 자동사, 무엇이 되다라는 불완전 자동사가 아니고 여기에서 become은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타동사로 쓰여서 누구누구에게 어울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바가 없죠.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e violist took a very unusual approach. 여기 approach는 명사형으로 쓰였습니다. 뭐뭐에 대한 접근 방법. 그 생물학자는 아주 독특한 접근 방법을 하였다. 뭐에 대한 접근 방법이냐? 새들의 활동 동기를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저는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쓴 것이 전혀 이상할 바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말은 observe, 동명사의 observe, 동사 원형 observe의 기본 요소로서 나온 표현이고 맞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테스트 2로 갈까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인류의 중대한 질문을 하고 답하는데 도움을 준다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고? 질문을 하고 답하는데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sk and answer죠. 질문하고 답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했지만 answer 다음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했었다. 동사일 때는. 그래서 humanities big questions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맞죠? 철학 공부하면 도움이 되죠. 철학이 어떤 과목이냐, 어떤 공부냐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하질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 사서는 시끄러운 남자에게 도서관을 떠나야 된다고 요청했다 그랬어요. 자, 사서가 요청했다라는 부분은 빼고 도서관을 떠나야 한다. 그죠? 이 부분을 완성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the noise man, 그 시끄러운 남자가 should leave the library. 여기 should를 쓴 이유는 주절이 동사가 요청하다. 주장, 명령, 요구, 제안, 그죠?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가 주절에 왔었을 때 대절 속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표현이 여러분들 아마 학습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should는 우리가 생략을 해도 좋다. 여기 요청이니까 뒤에 이 주어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hould 이렇게 쓰는 거고 should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eave는 어디를 떠난다니까 목적어를 바로 써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떠난다면 leave for 쓰는 거고 여기 바로 장소가 왔을 때는 이 장소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훈민정음 해례본이 600년 전에 서였는데 한글 창제였던 이면적 생각과 원리를 설명해 준다 했어요. 자, 훈민정음 해례 was written roughly 600 years ago. 여기 roughly는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대략.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될 완성될 부분입니다. It explains.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설명을 해준다. 뭘 설명해줘? The idea and principle이죠, 그죠? 생각과 원리들. 그러니까 한글 창제 behind 이면에 숨어 있는 이렇게 돼 있죠. 이면에 숨어 있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게 이 부분이 나오니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한글과 한국어는 다릅니다. 한글은 우리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체계예요. 우리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체계고 한국어는 쉽게 얘기하면 세종대왕님께서는 한글 문자 체계를 만드신 분이지 한국어를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국어는 그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기 그 이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말이 지금과는 말이 많이 다르긴 했겠지만. 자, 그 다음에 테스트 2의 네 번째 문제예요. 자, 우리의 region, 이성. 여기 region은 이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알죠? 이성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메꿔야 될 것 같아요. use 목적 to 부정사죠. 그래서 reach creative solutions. reach가 어디에 도달하다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고 바로 명사가 와야 된다. 창의적인 해결책에 도달하는데 우리의 이성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in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도 창의성을 여러분들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암기하거나 우리의 몸에 체화시키는 훈련의 과정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창의성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반드시 기본적인 지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는 아무런 어떤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창의성이 절대로 발휘가 되질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을 발휘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지식의 총량이 쌓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지식의 총량이 쌓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몸으로 하는 신체적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어떤 뇌적 활동, 정신적 활동은 반드시 육체적 활동이 결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육체적 활동이 결부되지 않으면 절대로 정신적 활동이 창의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 있죠. 몸으로 하는 거를 창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창의성에 앞서서 기본이 되는 몸으로 하는 활동을 우리가 자칫 경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식이 결국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식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만화, 영화가 만들어질 때 when a cartoon is made죠. 그 다음에 뒤쪽이 완성을 해야 되겠죠. 각각의 목소리는 캐릭터의 성격과 잘 어울려야만 한다. 어울려야만 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중첩된다. 그죠? 조동사 플러스 어울린다라는 말이 뒤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어울린다는 말이 뭐가 있었죠? become 있었고, 여기 sweet라는 표현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each voice should sweet. 그리고 the character's personality were 이렇게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기 전에 출처를 고려하는 것. 여기서 출처를 고려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앞에 이 부분. 언론이가 주어 자리 이 부분을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고려하는 것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된다. 그죠? Considering the source before writing a report. 여기에 consider라는 동사를 뒤에 전치사를 쓰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그 수학 교수님이 접근했다 이 말입니다. approach겠죠. approached. 뭐에 접근해? 그 문제.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되죠. using a special computer program. 그래서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타동사.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의 여러 용례를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없지만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동사들을 여러분들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꼭 암기를 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혹은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